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 좀 소식을 오늘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제 의회에서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저희가 핵심적인 장면만 모아봤습니다. Everything was working well. Countries that were ripping us off for decades are now paying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hey were ripping us so badly, you all know that. Knowing that the legal power that I, as president, have to make a new deal could be far worse for them.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We're going to do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is is the golden age of America. 일단 국정연설에서 이제 메시지 부분을 볼 텐데 저희한테 관심 있는 건 관세 문제. 여기에 대해서 더 나쁜 협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대법원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혹시 이탈할까 봐. 굉장히 큰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행정행위의 원칙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대원칙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한 가변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행정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태도는 예측 완전히 불가능한 이제 가변성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폭이 어디서 어딘지를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예외 항목 빼놓고 지금 10%로 이제 판결 이후에 했다가 또 15%로 하고 그게 언제 실질될지도 모르고 깜깜이죠. 그러다 보니까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패권 국가로서 자꾸 이제 그 우방국까지 배척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많이 스스로 자초하는 측면이 있죠. 일부 자화자찬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고용률이라든지 새로 신규 일자리 창출, 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국민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면서 일부 수치상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가려지는 이제 어떤 다른 국가들의 희생이라든지 인접 국가들의 희생 이런 것들은 이제 일체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고립되는 결과 결국은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고 이것을 소위 이제 우방 국가로서 미국을 둘러싼 최우방 국가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으로서도 굉장히 진짜 당황스럽고 씁쓸한 그런 장면들이죠.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밴드 그 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에서 또 하루 이틀 만에 15% 올린다고 하다가 이제는 슈퍼 301조도 꺼내 들고 있고 품목관세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국으로서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얘기하고 뭘 얘기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앞으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뉴노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왜 협약서를 쓰지 않느냐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정부와 여당이 또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의 무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이 과세에 대해서 위법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벌써 1심, 2심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3심을 두고 있지만 거기도 결과가 안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협약서를 쓰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이번에는 그러면 또 이 무역법 122조에 의해 가지고 관세를 10%를 또 전 세계에 부과했다가 15%로 바로 올렸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또 15%가 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50%, 40%였는데 당분간 또 150을 가는 또 낮게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또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협상을 고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이제 정부 이제 여당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 관세 협상이라는 이 국익 앞에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야당을 갖다가 이제 논의 기구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적 그 협조가 아니라 그 논의 과정에서 일부라도
적극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야당이 건건히 의심하고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국익 앞에서는 조금 그 정쟁을 내려놓고 좀 열린 자세로 이재명 정권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발전적이고 건전한 말씀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자세를 늘 견지를 하죠. 배제를 하거나 또는 다 해놓고 사후 통보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처음에 이제 집권할 때부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부부 친중이다 뭐 다른 이제 프레임을 걸어서 많이 비판을 해오다가 막상 중요한 것들을 협력하고 협의할 때는 또 다른 비판을 걸고 빠지고 이런 형태를 많이 보였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정책 홍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AI 영상, 사진을 본인의 SNS에 많이 올리는데 이번에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를 때리는 영상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So many times it happens too fast. You change your passion for glory on the dreams of the past. You must fight and these words you must always be Number one, Trump cars are shining bright. Golden future, a brand new light. Feast and dance. 그러니까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캐나다 물론 뭐 사이가 안 좋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건 알겠지만 동맹국 우방인데 저런 영상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특이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분이죠. 네. 이 영상이 언제 올라왔냐면 이번에 동계올림픽 그 아이스하키 결승전이 있었는데 미국이 캐나다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이 아이스하키는 이 NHL이라고 해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인기 종목이에요. 경기에. 그렇죠. 그래서 라이벌 의식도 강한데 그거를 기념해서 올렸다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폭력적이고요. 예. 근데 이 트럼프는 항상 자기가 굉장히 강하다, 남성다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예. 뭐 그런 영상 차원에서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 저게 글쎄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나 호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갖고 중간 선거 앞두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뭐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알지 못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SNS 저런 성향이다 보니까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군의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군용기가 거의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금 이란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중동에 군용기가 150대 이상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거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혹시 뭐 이런 우려도 상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그 오발 오피스에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진두지휘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왔지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일단 무력 시위까지 해놓고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떤 버튼을 누를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시계가 이제 중간 선거에 또 가 있는 거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할지 모른다. 네. 이런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죠. 이라크랑 이란과의 그 중동의 어떤 패권의 무게 그리고 강력한 이제 그 시아파 이슬람의 또 특징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생각보다 쉽게는 못하겠지만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것들이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마 그런 연속에서 저희 이제 대한민국 저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